북한 철책을 뛰어넘고 주한분계선을 걸쳐서 한국 철책선까지 오는 데는 한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소속 군인들한테 가지고 있던 백색 수기를 흔들면서 투항 의사를 밝혔고. 그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삐라를 좀 많이 접하나요? 그렇죠. 본 적이 있어요? 엄청 많이 봤죠. 아 그래요? 그럼 처음 예. 한국에서 온삐라를 주워봤던 거 예. 제일 강력하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강력하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제 채널에 안경을 끼고 이렇게 젠틀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전 북한군 보위원 출신 이철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군 민경대대 보이시던 중위로 근무하다 대한민국 서부전선 1사단 243 지피로 기순한 이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위부 하면 난 제일 예. 싫어하거든요. 나 보이시던 제일 싫어요. 근데 군대 보이시던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 보이시던은 사람을 감시하고 괴롭히고 예. 보고자료 써오라. 특히 저는 가이드였기 때문에 그 예. 보이시던들이 저를 괴롭히는 게 너무 싫어서 탈북의 이유 중에 보이시던이가 꼴보기 싫어서 이게 좀 하나 추가가 있습니다. 북한 군에서 보위대학 가려면 뭐 출신 성분이 좋거나 뭐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집이 잘 살고 돈이 좀 많아야 되고 후방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고요. 민경에서는 또 민경 안에서만 지피에서 근무한 사람들 위주로 또 보위대학에 갑니다. 후방에서 가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데 집이 원래 서민 출신이고 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감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위부 지도까지 해봤습니다. 그래도 보위부 지도. 저는 어쨌든 그 보위라는 두 글자에 약간 트러블 알러지가 생기는데요. 얼굴은 이렇게 선하게 생기신 우리 이철호 선생님 보위부 출신으로 한국까지 이렇게 왔다라는데 예. 저 민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예. 민경 이러면 군사분계선 안에서 북한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이런 GP라고 하는 초소를 관리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경이라고 하는 것은 네. 대한민국은 GP. GP가 민경인데 여기는 GOP 대대장이 GP까지 관할을 합니다. 근데 북한은 GOP가 따로 있고 일제대 보병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민경은 GP만 관할하고,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서 군사 분계선을 나눠서 2km 이렇게 양쪽으로 북한, 남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2km 이렇게 딱 거리를 뒀는데 이 2km 안에는 비무장지대라고 해가지고 어떤 무슨 중요 군사무기나 이런 뭐 이런 어떤 무기가 들어올 수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비무장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에서 민경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GP하고 딱 맞대어가지고 군사적 충돌 딱 위험에 있는 그런 처소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제가 아는 지인이 예. 남쪽에서 GP 쪽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분 이야기가 북한 애들은 그냥 깨재재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괜찮대요. 상태가 괜찮게 예. 나오다가 자신들이 전역할 쯤에는 이게 영양실조 온 것처럼 몰골도 안 좋고 예. 그 애가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있대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네. 야, 나는 전역한다. 그쪽은 군 생활이 10년이지요. 이걸 어쩝니까? 난 곧 제대하는데 야구르디요. 한쪽으로 나올 때는 좀 아련하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철원 선생님은 처음에 군복무 할 때, 나갈 때 아예 그럼 GP, 휴전선 부분에서 군복무를 전사 시절부터 하신 거예요? 원래 휴전선이라고 말씀드리면 원래 맞는 건데 제가 동병중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최전방. 그래가지고 군사분계선의 하선사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1병 때부터 2등병 때부터 군사분계선 들어와서 지뢰 작업을 했고 네.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3개월 앞뒀습니다. 네. 중대 사관장을 했었는데요. 사관장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지휘관들이 선발을 해줘가지고 네. 보위대학 가게 돼가지고 인생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죠. 예. 뒤에 어떤 든든한 배경도 없고 예. 조상 뼈다귀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예. 하는데 예.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예. 나는 좀 못 사는 그런 가정 환경이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보위대학 하면 사실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휘관들이 굉장히 힘을 써줬고 또 마지막 전역 직전에 사관장까지 했다니까 군수물자는 또 얼마나 빼돌려가지고 좀 팔아먹고 이랬겠습니까? 그런 건 없으셨나요?
군수물자는 빼돌리고 팔아먹을 군수물자가 없어요.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내가 힘없고 빽 없을 때는 성실해라. 남한테 인정을 받는 거.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제일 밑바닥 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실하고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진짜 그런 사람들 있으면 만에 하나 그 계층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약간 보이거든요. 그러자면 다른 사람들 눈에 열심히 성실히 또 깨끗하게 뭔가 제기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조금 작용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가 이쁘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은 사간장 하면 중대 안에 있는 그 전사들에게 보급되는 물품 이걸 다 관리하고 쌀부터 시작해서 예. 마지막에 출고하고 하는 것도 제가 사간장이 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그렇게 많이 조절해 드시지 않았다라는 말로 전 들리거든요. 그죠? 예. 예. 너무 성실하게 빼돌려서 먹지 않고 이래서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보이대학에 보냈다라는 건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눈이 좀 반짝반짝하게 좀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실하다라는 게 이렇게 얼굴에 딱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 앞에서 일제대 쪽에서 지금 사간장까지 쭉 올라가신 케이스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뢰가 목함 지뢰가 흘러내려오고 이런 것 때문에 뉴스 기사 뜨신 거 보셨죠? 네, 봤죠. 네, 그러면 북한이 휴전선으로 내려올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거 지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온다 그러는데 진짜 휴전선 내려오는데 그렇게 지뢰를 많이 매설하나요? 엄청 매설을 하고요. 약도가 있습니다. 6.25 전쟁 끝나서부터 약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약도를 보면 목함지뢰 같은 거는 오래 있다 보면 나무가 썩어가지고 신간이 작동 안 할 확률이 99%입니다. 그리고 수지 반보병지뢰가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자꾸 목함지뢰라고 하는데 나무로 만든 거 있고 우리 학교 때 필갑 보셨죠? 네, 필터. 예,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필터. 그거는 신간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지뢰를 매설한 부분은 다시 묻지 않아도 되지만 나무로 만든 그 지뢰를 묻은 그 비무장지대는 다시 재작업을 하는 거죠. 약도를 보면서 다시 지뢰를 해제하고 새 지뢰를 갖다 묻고. 그러면 지뢰를 묻는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휴전선에 지뢰가 폭발해가지고 수십 명이 사상자가 났다 이러면 한국에는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뢰를 묻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요. 기본은 대한민국에서 들어올까 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사실 들어가지 않는다. 북한 근데 정부가 저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북한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선제 타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을 지키자 이런 관점에서 지뢰를 묻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닌 거죠. 솔직히 아닌 거고. 그러면 지뢰 매설 작업을 주로 어떤 달부터 한다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매월 매일 하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매해마다 3월 중순부터 나가서 비무장지대 인근에 그 반토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지뢰 작업할 인원이 가서 생활 한 달 반, 거의 2달 동안의 작업을 하는데 그 기간에 우리가 그 먹고 살고 자야 될 그 숙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원래 1년에 2번을 하는데 지뢰 작업을 3, 4, 5, 그 다음에 다른 차단물 관리 중대가 또 있어요. 그 다음 봉쇄소대가 또 있거든요. 사단직소. 이런 사람들은 8, 9월 아니면 10월 달에 하는 건데 장마철에는 기본적으로 지뢰 작업을 못해요.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는 속에서 땅을 파고 뭐 할 수도 없고 사고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뢰를 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봄철에 많이 하죠. 우리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봄이 아니고 여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뢰 매설을 급기야 지금 북한이 하고 있고 왜 이런 사고가 연달아 일어난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원래 지뢰 작업을 그때 원래 여름인데 여름에 뭐 하냐면요. 겨울 월동 준비를 합니다. 이때. 여름에 하나요? 예, 여름에 하는 거죠. 겨울 월동 준비를 지금 해야지 가을이나 겨울 때는 공병중대가 들어가서 그 월동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뢰를 묻고 해제할 수 있는 대대적인 이 시기에 들어가서 지뢰를 해제를 하고 거기에 군인들 40-50명 들어가서 비무장지대에 있는 소나무라 아니면 뭐 나무를 뗄 수 있는 땔감을 사단 지휘부, 부직간부들을 비롯해서 연대까지 부직간부에서 한 7-80차를 나무를 해갑니다. 그때. 그래서 매 장교들 집에 한 차씩 줘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북한이 그 지뢰 매설을 하는 장소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 어떤 기계화 부대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전략적 요충지더라고요. 산이 아니고 산하고 산 이렇게 내려오는 산골짜기인데 산골짜기가 약간 평지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거부터 기계화 부대로부터 북한이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탄구 차단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화 부대 보병 어떤 인원들이 들어올 때 그 차단물을 떨고 가지고 아예 도로를 차단하는 것인데요. 그런 작업과 동시에 이제 월동 준비 그것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월동 준비하러 나무를 베러 들어왔다가 지금 그 옆에 있는 지뢰가 그 연쇄적으로 폭발이 돼가지고 지금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조금 경악한 것은 북한이 초록색 지뢰 있지 않습니까? 풀 색깔 가는 그런 지뢰를 자그마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뭔가 이렇게 위장해서 뿌린다라는데 이런 지뢰는 우리 철호님이 저기 북한에 있을 때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아, 이건 새롭게 개발한 거구나. 새롭게 개발한 거고 원래 우리가 알 때는 제가 민경에 나왔을 때 딱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쪽에 넘어서 대한민국 지피 인근에 그런 지뢰를 뿌렸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발전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안 묻어.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그랬어요. 발전했다. 언제면 저렇게 한번 편하게 그러니까 뿌려보겠냐. 근데 이번에 북한이 뿌리네요. 그런 거를. 예. 그러면 자 일제대 보병에서 군복무를 쭉 했다는데 고향은 함경남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GP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함경남도 출신이 많은 건 아시죠? 네, 그렇죠. 이상하게 함경남도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함경남도에서 군복무하면 다 휴전선으로 보내나 봅니다. 거기 왜 그러냐면요. 전방에 있는 개성시는 신해방지구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6.25 전쟁 전에 1945년대 해방이 돼가지고 그때 원래 군사분계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6.25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 대한민국 영토가 북한 영토가 되고 맞습니다.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 영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해방지구라 해가지고 신해방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출신 성분이 상당히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복무하는 사람은 그냥 여기에서 군복무를 시키면 대한민국으로 투항 도주한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사람들은 북쪽으로 북쪽에 있는 사람을 여기를 내보내야 모르는 지방에서 사고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처음 함남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렇게 휴전선 가까이 남한이 가까운 곳으로 왔단 말이죠. 처음 이렇게 10대, 18살 이럴 때 쫙 펼쳐졌던 대한민국 상공, 불 이런 거 처음 봤을 때 경험은 몇 살 때입니까? 그때 18살 때입니다. 17, 18살. 뭘 보셨어요? 지피를 봤죠. 대한민국 지피 나무하러 들어와서 공병중대 나무하러 들어와서 봤습니다. 그럼 철책 쫙 있는 거 이렇게 보신 거예요? 철책이 아니고 집이죠. 뭐 이게 초소. 대한민국 지피라는 초소를 봤는데 너무 신기해서 지뢰가 없는 구간까지 재단을 달렸어요.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나무 나르는 척 하다가 막 뛰어가서 본 거죠. 너무 신기하니까. 직선거리가 한 500m 안 될 겁니다. 아, 되게 가까운데. 엄청 가깝죠. 요거보다 조금 더 머네요. 막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한데 막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을 처소 주변에다 싹 뿌리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저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던 대한민국 초선가 저 사람들도 우리를 저렇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나 우리를 적이라고 생각하나 상당히 궁금증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이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란 거 못 봤으니까 초소에 좀 사람들 좀 나오는 사람 없나? 안 보이던가. 좀이라도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그때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원래 나오는데 그때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서 풀 깎기도 하고 민경 있을 때는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삐라를 좀 많이 접하나요? 남쪽에서 보내는 삐라. 그렇죠. 본 적이 있어요? 엄청 많이 봤죠. 아, 그래요? 그럼 처음 무엇이든지 처음 그 경험이 제일 강렬하잖아요. 와서 휴전선 부근에서 한국에서 온 삐라를 주워봤던 거 제일 강력하게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강력하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대한민국 고춧가루에다 저거 방사성 논한데 아 새끼 말이야 먹지 말라는데 저거 먹고 봐라 저거.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 야 저거 썩은 거를? 썩은 계란이라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엄청 도약해요. 근데 그것도 맛있게 먹었지. 아니
아니 근데 우리 짐승한테도 그런 거 안 줘요. 맛있었어요. 근데 그 계란이 예, 하도 단련돼가지고 옛말 썩은 건 안 죽더라고요. 아니 예. 막 할 때면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습니까? 좀 무슨 힘이 나서 이렇게 맨날 소리치냐.